나이가 들면 사실 넘어지는 거를 좀 조심하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런 것들이 이런 골다공증 때문에 그런 건데, 실은 이제 골다공증보다는, 그러니까 골다공증 때문에 생기는 이제 골절 때문이죠. 그러니까 골다공증과 골절, 뭐 어떤 관계가 있죠? 네, 우선 일단 골다공증은 이름 그대로 뼈에 구멍이 생기는 병인데요.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골량이 감소하고 골의 이제 미세 구조가 손상되면서 굉장히 경미한 충격에도 이제 골절이 쉽게 발생하는 질병입니다. 근데 이제 골다공증 자체는 뭐 아프다거나 증상이 없는 무증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침묵의 살인자라는 이제 굉장히 무서운 별명까지 있는데 살인자. 그게 아무런 증상은 없는데 골절이 생기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뼈에 구멍이 나 있으니까 살짝만 넘어져도 이제 골절이 나고 그런 굉장히 여러 가지 합병증이 발생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심하신 분들은 작은 이제 기침 정도에도 골절이 맞아요. 생기는 경우들도 계십니다. 진짜 있군요. 저도 네. 얘기만 들었는데 그런 분들 진짜 있죠. 네. 아는 분이 살짝 넘어졌어요. 제가 봐도 그냥 이렇게 짚은 정도? 그랬는데 그분이 손목이 부러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거 아파서 병원을 갔더니 자기가 골다공증이라고 그때서야 자기가 골다공증이라는 걸 알았다고. 근데 너무 늦게 알았네. 네. 너무 네, 근데 저희는 안 아프니까 당장 이 손목 아픈 것만 치료를 하다 보니까 이 골다공증 치료를 또 까먹으신 거예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살다가 또 넘어졌는데 이번에 고관절이 또, 골절이 됐다고. 근데 정말 그런 경우 많아요, 진짜. 네네. 이런 경우처럼 이렇게 한 번 넘어졌는데 또 넘어져. 이렇게 제발 재골절 이렇게 되는 분들이 또 있죠. 그쵸. 왜냐면 이제 골다공증이라는 게 결국 이제 노화와 함께 전신의 골량이 이제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거기 때문에 특히 폐경기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 골다공증 골절이 발생한 후에 1년 내에 추가적인 골절이 발생할 가능성이 5배나 높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재골절이 되면 또 골절이 한 번 일어날 때에 비해서 뭐 당연한 이야기지만 치료 예후가 이렇게 좋지가 않으세요. 대부분들. 그래서 고령자분들이 또 많으시기 때문에 사망 위험이 굉장히 커져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골절로 사망까지. 네. 그렇죠. 예. 그래서 국내 연구에 따르면은 고관절 골절 후에 1년 내에 사망하시는 사망률이 남자분들 같은 남성분들은 27.9%, 여성 같은 경우는 14.3%로 나타날 정도로 네, 예후가 좋지 않기 때문에 한 번 골절을 경험했다면 재골절 되지 않도록 꼭 치료 받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골절이 생기게 되면 이제 골절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보통 골절되면은 이제 병원에 가셔야죠. 네. 그러니까 병원에 가시면 또 병원에 계셨다가 그냥 또 집안에 오시는 게 아니라 또 요양병원에 갔다가 또 골절되면 병원으로 가셔가지고 또 이렇게 자꾸 이렇게 서클을 그리면서 생활을 하게 돼요. 또 설사 제 집에 오셨다고 하더라도 한번 넘어진 다음부터는 정상적으로 생활을 못 하니까 이제 노인성 우울증도 생기고 그러니까 사회에서부터 이제 고립됐다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삶의 질이 굉장히 많이 나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골다공증이라는 게 사실은 그러니까 뼈만 골절된 걸 붙이는 게 아니라 그 이외 것도 굉장히 고려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우선은 이제 골절돼서 치료를 하고 뼈를 붙이는 것보다는 우선 골절되지 않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 다음에 골절이 된 다음에 치료가 되면 그 다음에 또 다시 골절되지 않도록 다시 내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게 바로 운동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그러니까 골다공증이라든지 이런 그 대사성 아니면 나이 드시는 분들한테 운동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골다공증은 운동이 정말 특히나 중요한 병 중에 하나인데 왜냐면 이제 뼈는 우리 뇌와 마찬가지로 쓸수록 강해지거든요. 그래서 사실 오히려 이제 오인하셔가지고 잘 안 움직이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운동은 많이 해줄수록 좋은 거고 뼈 건강에 특히 이제 골다공증이 굉장히 심하고 그로 인해서 골절 위험도가 굉장히 높으신 분들은 또 필수적으로 아예 이제 뭐 미국 스포츠학회나 이런 학회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권고하는 것이 이제 균형, 밸런스 운동도 꼭 병행을 하실 거를 권고를 하고 있어요. 왜냐면 앞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낙상을 하고 그로 인해서 이제 골절이 발생하면은 굉장히 그런 합병률도 높고 사망률도 높아지기 때문에 그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균형 운동,
밸런스 운동도 같이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계속 박사님하고 이제 원장님 말씀을 듣고 계속 했던 게 뭐야?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게 뭔가 강도가 더 약해야 될 것 같고 뭔가 뼈가 약하니까 네. 더 조심히 다뤄줘야 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계속 제가 보면 계속 이렇게 맞아요. 했거든요. 네. 근데 반대네요 이게. 그쵸. 그러니까 사실 한때는요. 그러니까 골다공증이 심하면은 그러니까 움직이면 뼈가 부러지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누워 계시라고 하시는 이제 그런 의사 선생님이 계실 때도 있었어요. 그죠, 그죠. 네,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시대가 이제 바뀌었죠, 그게 사실은. 아니다. 네. 근데 저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많이 계실 거란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이 많아요. 이제 골다공증 수치가 낮다고 약을 먹고 있어요. 아니 근데 그 뭐냐 그 운동을 하면 좋다는데 아이고 뭐 운동하다 뼈 부러질까봐 내가 더 뛸 수 있는 것도 조금 더 약하게 뛰고 너무 무서워서 운동을 하기가 싫고 막 그러는데 그래도 조심조심 해야 되겠지요. 이렇게 하셨어요.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이렇게 어떻게 운동을 하면 좋을까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전문가 지도하에 운동을 진행하시는 걸 권고를 드리는데 그 이유를 이제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 네네. 대부분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진료를 보면 이제 골다공증이 있으신 분들 그걸로 인해 골절을 경험하신 분들은 무서워서 아예 안 움직이시는 분들 많고 그거 아니면 이제 걷기 운동만 되게 열심히 하시는 그쵸, 분들이 그쵸. 많아요. 마음의 위안을 삼아야 되거든. 나는 운동을 하고 네. 있다라는 걸. 근데 이게 사실 의학적으로 보면은 걷기 운동은 사실 골다공증 운동에 사실 충분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좀 어느 정도 부하가 있는 중강도에서 고강도 운동이 중요하다고 이제 거듭 말씀드리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어르신분들은 다른 뭐 관절 통증도 많고 또 운동도 원래 안 하셨기 때문에 막상 그걸 또 혼자 하시기는 어려우시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좀 특히 초반에라도 좀 전문가의 티칭 아래 하는 거를 권고를 드리고 있고 좀 더 이제 심층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크게 이제 세 가지 원칙이 있는데 정적인 부하보다는 약간 동적인 부하가 조금 더 좋고요. 골 적응의 시간에는 굉장히 짧은 시간의 부하만 필요하고 또 세 번째는 골 세포도 일상적인 부하에는 적응을 해서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효과가 좀 없어져요. 그래서 운동 동작도 사실 권고되는 게 굉장히 정형화된 세트보다는 우리가 그냥 사실 근육 만들 때는 또 정형화된 운동 세트를 많이 하긴 하는데 사실 뼈 건강에 위해서 좀 약간 불규칙한 운동이 좀 더 권고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현실적으로 어르신분들이 혼자 한다는 게 정말 어려워요. 쉽지 않죠. 네. 맞아요. 사실 정형화된 것만 하기에도 어려우시기 그쵸, 때문에 이거를 뭐 운동 전공자도 아닌데 불규칙하게 매번 뭐 동작을 바꾸고 프로그래밍 한다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처음에는 뭐 어느 정도 뭐 전문가 선생님이나 센터에서 하시는 거를 권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외래에서 환자를 보다 보면은 제가 이제 늘 하는 게 이제 운동 좀 많이 하세요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그러면 10분 중에 8분, 9분은 다 운동하신다고 하세요. 나요. 근데 무슨 운동하세요? 물어보면 이제 걷기 한다고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걸어요. 맞아요. 근데 뭐 김승현 원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걷기가 사실은 골다공증에 별로 충분한 운동이 아니지만 또 허리에도 별로 그게 충분한 운동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사실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걷는 게 운동으로 대명사처럼 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걷기 그만하세요. 이렇게 좀 얘기 좀 하고 싶어요. 골다공증이라든지 또 이런 그 치매 이제 그런 거에 가장 좋은 운동이 막춤이래요. 막춤. 그걸 잘 포장하면은 이제 방송 댄스라고 하는데 맞아요. 이제 영국에서 이제 이런 이제 사교 댄스, 막춤, 그다음에 그 탁구, 그다음에 바이시클, 그다음에 이렇게 그 저 집에서 하는 짐, 혼자서 하는 운동 이제 4개를 비교를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게 바로 막춤이었어요. 즐겁고 더. 재밌고 맞아요. 예. 맞아. 그 정형외과에서 치료하다 보면은 이제 대퇴골 골절, 척추 골절, 그리고 이런 손 대고서 생기는 이제 손목 골절 거의 대부분 낙상부터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낙상의 위험은 바로 내 하체의 균형이 안 맞아서 균형을 잡지 못해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런 균형을 잡아주는 운동이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이제 밸런스 잡는 운동은 또 우리 재활의학에서 특히 강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골다공증과 관련해서 얘기 드리면 병 원장님이 언급하신 것처럼 낙상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골다공증이 굉장히 좀 고위험군이신 분들은 저희가 밸런스 운동을 그냥 강조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진료를 통해서 밸런스 운동을 하시게 되면
구체적으로 일단 근육의 밸런스부터 이제 표면 근전도 같은 기계를 이용해서 실제 뭐 좌우 힘을 줬을 때 근력 차이가 있는지 같은 것도 체크를 하게 되고,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 보시면은 한쪽으로만 조금 힘을 주는 그런 맞아요. 무게 중심의 또 밸런스들이 있으세요. 맞아요. 근데 그게 뭐 그렇다고 뭐 한쪽이 마비되고 이런 건 아니기 맞아요. 때문에 검사를 하면 검사하기 전까지는 모르시고 그냥 특별히 뭐 자기가 한쪽으로 취약하다는 걸 모른 채 사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런 게 이제 뭐 낙상할 때 아무래도 좀 취약한 쪽으로, 평소에 습관적으로 좀 안 쓰는 쪽으로 낙상 위험도가 높아지고, 그러다 보면 이제 골절 위험이 그쪽으로 높아지기 맞아요. 때문에 네. 그런 족저압, 발의 뭐 압력 분포라든지 뭐 이렇게 좀 균형이 흔들렸을 때 좀 동적인 상태에서의 균형을 잘 잡을 수 있는지, 뭐 이렇게 좀 다각도화된 밸런스 평가 등을 통해서 저희가 일단은 상태를 진단하고 거기에 맞는 취약한 부분을 보완하는 밸런스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사실 이 병원에서 골다공증 진단을 받아도 치료를 안 하시고 그냥 넘어가시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 네, 이런 분이 계셨어요. 나가 말이요. 하나도 아프지가 않아. 근데 약 먹어봐도 좋은지 안 좋은지 하나 모르겠고 그냥 알 수도 없고. 근데 말이요, 내가 그 약만 먹으면 속이 그냥 이 속이 시려. 이게 막 시려가지고 먹기가 싫어. 그래서 내가 안 먹어. 저도 사실 골다공증 위험군이라고 그랬어요. 아기 낳고 보니까. 그래요? 네네. 아기 낳고 그 수치로 되니까. 저 나이가 너무 젊은데 되게 위험하다고 이제 운동 열심히 하시라고. 근데 있었어요. 이게 저도 어쨌든 위험한데 그 칼슘약을 매번 주세요. 근데 안 먹게 돼요. 거의 아프지 맞아요. 않으니까. 그쵸. 내가 통증이 없으니까. 소화도 안 되죠. 칼슘 네네네. 또. 얘는 한 알만 먹으면 되는데 그 한 알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안 먹게 돼. 그런 분들이 이렇게 계세요.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맞아요, 꼭 맞아요. 치료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증상이 없기 때문에 또 치료들을 많이 안 하시고, 골다공증 환자 한 10명 중에 4명은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있다는 그런 추정도 맞네요, 있을 진짜. 정도로 생각보다. 굉장히 그 치료를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초반에 언급됐듯이 이게 뭐 당장은 무증상이라고 해도 골절이 이제 한번 발생하고 이러면은 굉장히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사망률도 높아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이제 치료는 하시는 게 중요하고, 특히 이제 폐경기 여성분들이 원래 골다공증이 잘 오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증상이 없더라도 이제 정기적으로 골다공증 검사를 하셔서 좀 초기에 그 골다공증이 발생하기 전부터 뭐 앞서 말씀드린 운동 등을 통해서 미리 미연을 방지하시면 좋고, 또 이미 골다공증이 있으시다고 해도 최근에는 굉장히 다양한 치료제들이 개발이 많이 돼서 옛날보단 부작용도 굉장히 줄으면서 골밀도를 좀 정상화시킬 수 있는 좋은 약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꼭 좀 치료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일단 뭐 정확한 진단 먼저 받으시고요. 또 약도 드시고, 또 좋은 식단, 그리고 제일 중요한 운동까지 꾸준히 실천하시면은 골다공증을 아마 충분히 극복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꾹꾹꾹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